제가 응원단을 모집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4,500명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얼굴 좀 쳐다봐 주시겠어요? 자, 말은 안 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유산한 패밀리입니다. 자, 박수 한번 질러주세요. 이렇게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컨벤션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4,5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 앞에서 유산한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이 컨벤션에서 어떤 열정과 어떤 비전을 갖게 될지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 네.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예요. 고객과 평생 관계심을 만드는 차별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객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또 나아가서 평생 매니아로 만들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못했던 사람이에요.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딱 잡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통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소통을 못하는 리더였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제가 잘하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네. 저는 원래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11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주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있을 때 이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되게 돈도 잘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문가라는 어떤 간호사라는 전문가 인정을 받았었지만 사실은 주부일 때 이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입고 갈 변변한 정장 한 벌이 없었어요. 형편은 그랬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굉장히 고급지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유산화는 고급진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러 가면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척, 건강하지 않은데 굉장히 건강한 척, 가정생활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는데요. 굉장히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은 척을 했어야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처럼 유산화 비즈니스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차려입고 나가서 유산하니까 이거가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완전히 완벽해요 라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유산화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저 유산화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살아서 좋겠어요. 근데 난 유산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제가 전문가처럼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가처럼 보여야 지금 내 인생이 완벽해 보여야 사람들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잘 사는 척 하면 할수록 유산화 비즈니스를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뭔가 이렇게 막으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아세요? 도통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꽁꽁 서로 마음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유산화가 들어가려면 그분의 원트, 그분이 원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자, 병원에서는요, 원래 환자들은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불편하고요, 이런 약을 먹고 있고요, 저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하러 가서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원투를 나한테 말하게 만들까? 자, 상대방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는 방법은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내 마음의 빗장부터 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가스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모부터 전문가다운 옷차림과 어떤 화장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딱 보기에는 전문가처럼 보여야 해요. 그런데 자기에 딱 상담을 하려고 자기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스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아줌마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아기가 셋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애가 셋인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큰 애가 중3이고요. 작은 애가 중1이고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쓰리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영양제 먹는데도 피곤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열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굉장히 의외겠죠. 상대방의 고민을, 그 사람의 원투를 들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려면 결국 내 빗장부터 열어야 한다. 그럴 때 저는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유산하는 사람이니까, 내 삶을 완벽하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나 이런 부분 진짜 힘든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유산화를 떠나서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면 진짜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 자신의 원투를 나한테 말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투는 말하지 않고 상대의 원투를 알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상대방의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사람의 원투를 알게 되면 저는 다시 물어봐요. 사장님 근데 그게 왜 당신한테 중요해요? 원래 사장님은 뭘 하고 살고 싶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꿈을 물어봅니다. 저는요 꿈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 꿈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 파트너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꿈이 궁금하지 않대요. 사람들의 꿈이, 목표가 궁금하지 않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혹시? 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꿈이 뭔지,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산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같이 미래를 꿈꿔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사세요. 이런 거. 너무 정말 가슴 뛰는 순간 아닙니까? 네, 유산화 먹으면서 우리 팀에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미가 딱 맞아. 그렇죠. 우리 함께 꿈꾸면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고객의 꿈과 나의 꿈은 다르지 않고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산화의 제품과 저의 꿈, 저의 목표, 우리 팀 이런 것들을 같이 셀링합니다.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렇게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박경순이라는 사람의 꿈과 함께 셀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만남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객하고 신나게 만났어요.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목표와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살자요. 우리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전 일요일 날 저녁에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났죠?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장기 플랜 1년짜리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간호사들은요, 환자들의 어떤 상태를 시간별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변화를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쫙 보면 앞으로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가 쭉 보여요, 눈으로. 실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여기저기 안 좋대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지금은 유산화를 먹기가 너무 어렵대요. 결제를 하기가 어렵대요. 영양제 사놓은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쓰는 고객 상담 노트입니다. 그걸 쫙 하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잘 지내시냐, 요즘 날씨가 좋아졌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냐,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잊을만 하면 문자 한번 보내고 잊을만 하면 전화 한번 하고 이렇게 고객을 관리합니다. 자, 6개월 후에 문자가 와요. 본인이 영양제가 남아있던 걸 다 먹었다고, 유산화 좀 먹어보고 싶다고,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제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 어떨까요? 이분이 왜 영양제를 먹는다고 했었지? 6개월 전에 굉장히 신나게 유산화 제품 진짜 좋고 당신의 꿈이 진짜 내 꿈과 너무 잘 맞고 우리 같이 목표를 이뤄보자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근데 그때 꿈이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이러는 거죠. 자신이 6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과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고객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래서 고객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를 너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날 이야기한 것을 다 적어서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 그분이 말했던 것들, 그분의 눈빛까지도. 그리고 그때 이 사람한테 언제 다시 연락할지, 어떤 방법으로 연락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플랜도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꼭 그날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타이밍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서 처음에 나 유산화 해야지 하고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언제 만날지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해 보시고 고객과의 신뢰를 시간만 지난다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면서 진짜 소통을 하셔라. 인내심을 가지고 고객을 차트 하나하나 쌓는다는 느낌으로 이 사람의 유산화 제품을 안 먹어도 계속 연락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반드시 그분의 타이밍이 옵니다. 유산화 제품 좋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는 얘기, 그들의 아이들 이야기,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소통하는 인생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셔야 돼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객을 평생 친구로 만들고 지속적인 소비자 관계를 구축하는 저만의 차별화 전략 방법은 1번,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누구부터 연다고요? 나부터 연다고요. 무슨 척하라고요? 척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의 꿈을 물어보고 함께 꿈꾸는 거.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계획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유산화 비즈니스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산화의 비즈니스 성공은 꼭 직급의 성장만을 의미하나요? 저는 저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그들의 꿈과 나의 꿈이 어우러질 때, 진짜 성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제품을 구매해주는 일회성의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도움을 줘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유산화를 안 먹더라도 어떤 이미지로 그들에게 남겨져야 하는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로이즈 박사님의 비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란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